안녕하십니까. 이제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국부론에 관한 토론입니다. 토론 주제 네 가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부를 키워드로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는 이기심을 가진 인간이 사회의 복지를 더 정진시킬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국가의 부정대의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자유방임주의와 중상주의 비판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부를 연구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경제학은 부국 강병이 주제였습니다. 물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경제학의 시작을 알렸지만 애덤 스미스는 그 자신이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도덕 철학자로서 자신의 교수직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도덕 철학자로서의 애덤 스미스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관찰되고 있는 인간의 심리적 속성은 이기심이었는데 이 이기심이 어떻게 사회적인 복지와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죠. 경제학자로서의 애덤 스미스는 사실상 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공익, 다시 말하면 부국 강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주류적인 경제학 이론인 중상주의, 머켄탈리즘의 관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머켄탈리즘은 중상주의는 상업의 가치의 기초이며 따라서 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점의 보호하에서 원격적 무역을 통한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격식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상품을 비싸게 팔고 싸게 삼으로써 금과 은과 같은 화폐가 유입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의 상징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는 금방 수용할 수 있는 논리였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대상인과 대자본가의 논리에 불과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를 비판하고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부는 화폐가 아니라 그 국가에 들어와 있는 화폐가 아니라 한 나라에서 생산된 또는 소비된 상품의 양으로서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천을 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으로서 정의함으로써 상업이 아닌 생산이 중요함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이 점으로 인해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바로 경제학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해석합니다. 현대 경제학 중 거시경제학은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문제로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이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의 양과 같은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심을 가진 인간이 사회의 복지를 더 정진시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도덕 감성론에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인간은 이기적이나 심퍼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6년 후 국부론에서는 이기심이 오히려 공익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읽어드린 그 인용문에서 나오듯이 개인의 이익에 호소하여 사회적인 공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an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사적인 이익과 열정을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가장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은 애덤 스미스의 전 저작에서 3번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에서 한 번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오늘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야기하면 가장 유명한 말이죠. 그러나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제학은 이를 시장기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형성이 되고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이 미시경제학 이론인데요. 이런 미시경제학 이론의 기본적 아이디어가 애덤 스미스에게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덤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국부론의 관심사를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부정대의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죠. 국부정대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부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의 양이므로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함으로써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생산에 필요한 요소는 생산 요소라고 부르는데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양이 즉 인구의 규모가 커진다면 국부도 증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가 주목한 것은 그 이상의 문제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노동의 생산력입니다. 노동 생산성이라고 한다면 노동 한 단위가 만드는 상품의 양입니다. 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동일한 노동이 더 많은 국부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애덤 스미스가 보았던 것이고 그 지난 시간에 인용된 펜 공장에 있어서의 분업 이런 것도 바로 노동 생산력 증가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노동 생산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분화되어야 합니다. 직업이 분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발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분업을 공장 내 분업이라고 부르고 뒤에 분업은 사회 내 분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유방임주의가 중상주의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중상주의란 무엇입니까? 중상주의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결론적으로 애덤 스미스가 보기에는 대상인과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 독점을 지지하는 논리입니다. 생산하는 자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는데 이 자유방임주의는 배타적 특권과 독점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해석되듯이 자유방임주의는 자유방임대 국가 개입이 대립물로서 설명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 대 소수 독점 자본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간략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과 공장주 두 계급은 일생 동안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에 몰두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대지주보다 예리한 이해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 이익보다는 자신의 특수한 사업상의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므로 그들의 판단은 가장 공평한 경우에도 사회의 이익보다는 자기 계급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과학 명제와 창의적 글쓰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대상으로 해서 토의할 주제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